오늘 명상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풍론 뒤에 이제 9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증을 쭉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해 드릴게요. 이 비증이란 거는 풍한습 3기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풍이 오면 뭔가 자꾸 이동하는 듯한, 아니면 거기서 땀이 난다든지 아무튼 어떤 현상을 보고 풍이라고 느낄 겁니다. 한이라는 거는 차다, 시리다, 그 다음에 아프다, 이런 게 이제 느낌일 거고, 습기는 무겁다, 붓는다, 이런 것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풍한습 3기가 오는데, 이 풍한습 3기가 그냥 우리가 보통 비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손발입니다. 손발에 이렇게 오는데, 손발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지말단에서 오장육부로도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양기와 기혈의 움직임이 충만해 가지고 이 사지말단으로 쌩쌩 다닐 겁니다. 다닐 건데, 이 이제 나가는 게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면 풍한습 3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들어오든 자연히 생겨요. 그러면 이 겉에 현재 이 사지말단에 비록 문제가, 이 사지말단에 병이 나타나지만 분명히 오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장육부의 병이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장육부의 병이라고 한다면 오장육부에 소위 말하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빨간불이. 즉, 심의 병이라고 하면, 저림이나 비증 이외에도, 심장에 관련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폐에 관련한 기침을 한다든지, 얼굴이 휘진다든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왜 움직이나? 오장병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설플 수도 있는데, 한방에서는 그 관점을 오장병, 육부병, 이렇게 이제 장부병으로 나눌 때에는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간신, 비패, 신의 성질이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 해야 오장육부의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병은 이미 좀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 이 비증에, 우리 육기 중에 저 풍, 한, 습 빼고 우리 한번 봅시다. 조 있죠, 조. 그 다음에 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노? 이 두 개 다 합니다. 조, 열. 근데 조나 열이나 똑같아요. 열에서 수분이 좀 없어지면 조지, 조나 열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풍, 한, 습, 이게 대부분의 사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들도 우리 보면 감각이 아까 풍한습만 얘기했지만 열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화끈거린다, 한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우리 어떤 한의원에 소위 말하면 미서 보면 발다리 아프다고 오는 게 다 비증이에요. 다 비증. 비증이 풍한습기를 빼놓고는 한방에서 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방에서는 실제로는 풍한습 빼고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풍론에서 이제 비증에 대해서 나오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을 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의 어떤 육기의 영향을 받아 생긴 병이 다 비증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냐면 내상병, 소화가 어떻게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박노산, 그 다음에 이제 과로, 기혈 부족한 그 과로로 인한 내상, 이런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비증이에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오장육부로 오면 결국에는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다 병,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고 하면 심장이 갑자기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딱 막힌다. 그걸 한방에서는 한기가 갑자기 심을 공격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풍한습기예요, 풍한습기. 그 다음에 갑자기 시내 어떤 그 활동이 안 되고 부종이 갑자기 된다. 시내 풍한의 사기가 탁 들어오는 거. 그것도 비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읽어볼 때, 아, 5장에도 들어오고 6부에도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왜 다 써놨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다 비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거를 5장에 비가 들어왔다, 뭐 심에 비가 들어왔다, 폐에 비가 들어왔다를, 아, 심장에 새로운 병이 지금 심비, 폐비, 간비, 이게 새로운 병이 있구나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아, 우리 지금 한의학적으로도 현대적으로 보면 뭐 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심혈어의 어떤 증상 중에 뭐 풍한습이 같이 있는 것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라고. 다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상한론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상한론은 전부 다 풍한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약물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약물들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풍론에 이 비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은 노곤내상 말고는 다 비증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뭐 상한론이나 딴 데 가면 이제 다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간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 거기에 뭐 풍이 뭐 상박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 볼게요. 97페이지. 두 번째 줄, 재활, 영기시 기, 역, 영인, 비호화. 영기와 위기의, 영위의 기운도 역시 비증을 일으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일단 뒤에 읽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배활. 이 기백은 항상 이 대답을 할 때 먼저 정의를 먼저 하고 합니다. 영기란 무엇이고 위기란 무엇이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영기 위기라는 것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항상 답을 하는 형식이 그래요. 영자는 수곡지 정기하라. 영은 중초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정미로운 기운이죠. 화조어 오장하고 쇠진어 육부라가 내능 입어 맹냐라. 즉, 이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로 다 영양분, 피를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혈관계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게 이제 활동해서 계속 공급하니까 움직이니까 그거를 이제 영기라고 표현합니다. 쇠진어 육부한다. 내능, 그래서 이제 맥에 있다. 고로 순상하 관, 오장, 락, 육부여라. 우리 인체에 찔러서 피 안 나는 데 없습니다. 전부 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혈관이 다 가고 있어요. 왜? 영양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위기자는 수곡지 한기야. 날랜, 거친 그런 사나운 그런 기운이다. 사납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 사나운 사람을 볼 때, 사나운 개나 사나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이 제어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거칠고 이런 거죠. 이게 기운이 안정이 안 된, 막 날뛸 것 같은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기는 표질 활리하야 불능 입어 맹냐라. 맥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그래 돕니다. 고로 순 피부지 중하고 분육지 간하야 훈어 망막하며 산어 위복하라니.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그래서 이 날랜 장기다 보니 날래고 거칠고 하니까 힘만이 있는 거예요. 힘만. 에너지. 무형의 어떤 에너지만 있어요. 실제로 그 열은 연기가 가지 있어요. 실제 열은. 맑은 그 물질적인 그거 진짜 이제 이 36.5도를 유지하는 거는 연기가 있지만 그 에너지, 파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위기가 합니다. 그래서 훈막마 산어 위복하나니 역기기즉 병하고 종기기즉 유하야 불려 풍한습기 합고로 불위비하라.
여러분들 이 보면 우리 조직체를 한번 만져봅시다. 잘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 요 팔뚝 한번 만져볼까요? 자기의 팔뚝. 탱글탱글함을, 자기의 탱글탱글함을 느껴보세요. 허벅지도 탱글탱글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 탱글탱글하죠? 그 다음에 허리나 등 쪽에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탱글탱글함이 서로 다르지만 이 탱글탱글합니다. 지금 이런 데가 전부 다 양기가 많이 간다고 하는 곳입니다. 팔다리 이런 데는 탱글탱글합니다. 근데 우리 배 한 만져봅시다. 배 힘 빼고 편안하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기가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양기가 음이 많은 곳이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럼 배는 제일 음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져보면 조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이 근육 운동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이 땡땡해지잖아요. 이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양기가 약하니까 뭐 먹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이 탱글탱글하게 만드는 게 실은 양기를 먹는 거 이외에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팔다리에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여자분들은 그러면 그 운동하면 알통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전부 다 약 먹어서 운동해서 그렇습니다. 약 안 먹고는 여자 자체가 조직 자체가 음적인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운동하면서 약 안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가늘어져 가지고 땡글땡글해집니다. 바짝 운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진짜 오히려 다리가 세 다리 같이 됩니다. 근데 만져보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게 그래요. 지방이 싹 빠져가지고 여성분들은 운동하면 더 몸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설 아닙니까? 더 해야 됩니다. 아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약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생법 중에 운동을 상당히 권해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복부가 원래 음적인데 대려 그걸 여자들도 요즘은 이렇게 근력 운동 많이 하고 남자 새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흐름을 오히려 약간 순리를 거스르는 거 아니면 그 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볼까 이제 해서. 그럼 이제 여기는 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충분히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도 만져보면 탱글탱글해야지 뻣뻣하거나 딱딱하면 전부 다 그게 뻣뻣하단 말은 전부 다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뻣뻣하는 진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너무 과해지면 뻣뻣해지잖아요. 우리 환자들 보면 다 할머니들 보면 딱 뻣뻣하니 그렇잖아.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진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배도 만약에 적당하게 양기가 있으면은 그냥 물살처럼 물컹물컹하다는 말은 아예 양기 자체가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양기 자체가 엄청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탱글탱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왕자 만드는 비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운동에서 왕자 만드는 법은 굶으면 됩니다. 그거 운동으로 한 몇 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쭉 알아봤을 때 다른 근육 말고 왕자만 만들고 싶다. 오로지 운동을 통해서 3년간 매일 윗몸 일으키기 1000개씩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복근 만드는 거는 다이어트로 만들지 이거 운동해서 3년 걸리면 그거는 진짜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있죠. 갑자기 6개월 만에 몸만 전부 약 맞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운동에 미치지 않고서는 그 정도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왕자 그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고.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을 이게 양이 안 가기 때문에 복근이나 이런 걸 적당하게 운동시켜가지고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흐물흐물해지면 다른 데 문제 많이 생깁니다.
뭐 거의 얘기하다 보니 아무튼 이 배라는 곳은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차가운 곳인데 차갑고 양기가 안 가는 곳인데 이 양기가 자꾸 가가지고 탱글탱글하고 이래 됩니다.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이 하나도 없다가 남자들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쭉 처지는 거예요. 전부 다 차져가지고 양기가 못 가서 중초가 막히든 뭐 막히든 기욱으로 전부 다 못 가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근육에 관련된 병도 이제 양기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진액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진액을 봐야 되는 거는 자꾸 뻣뻣하다고 하든지 뭐 긴장이 된다고 하든지 뭐 굳어 있다 할 때는 그 좀 기름칠을 살살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는 윤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자꾸 그쪽에 힘이 없다라 근육에 힘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진다 힘이 없다 이런 건 전부 다 양기 부족이 그런 거는 양을 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얘기가 하다 보면 그래 그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게 이 위기라는 게 표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에너지만 있어요. 에너지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에너지를 가다 보니까 배를 훈증시키고 산어 위복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기운이 이처럼 연기와 위기가 이래 잘 따르면은 낫는데 그 연기와 위기가 순환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순환될 때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연기 위기에 그 빈틈이 없기 때문에 풍한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불려 풍한습기 합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원래는 정상적으로라면 연기 위기에 의해서 비증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얘기의 숨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이제 연기와 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빈틈이 생겨요. 왜냐하면 양기가 못 가는 기욱이 생기죠. 그 위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바깥에서 풍한습기가 들어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부에 연기 위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풍한습기가 만들어지고 자체적으로 풍한습기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비증이 된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 비증 얘기 다 했잖아. 갑자기 왜 연기 위기 얘기 꺼냅니까? 연기 위기는 뭐로 만들어집니까? 호흡과 음식. 우리가 호흡과 음식으로 먹고 그런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3초 영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지금까지 풍한습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특정해서 이제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우리 분명하게 얘기해 봅시다. 환자가 하나 왔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는 경추 디스크래. 그래서 뭐 팔다리가 저린다. 특히 뭐 오른팔이 저린다고 합시다. 자꾸 저려가지고 목도 좀 움직이면 불편하고 자꾸 이제 저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외부에서 들어온 거냐 내부에서 들어온 거냐 이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뭘 물어봅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즈음에 거주하던 환경 이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기 지금 요거는 풍한습기의 비증인데 이 비증을 유발할 풍한습기가 침범할 수 있는 그게 외부의 공간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게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차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 팔산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실제로 요거는 팔다리 양부위에 있는 부위에 지금 병이 왔으니 요거는 몰아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어떤 약이 제일 좋겠습니까? 응? 아니, 약재를 얘기해요, 약재를. 강활. 좋지. 계지, 마황. 이런 것처럼 실제로 발산하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며. 그럼 밖으로 몰아내야죠. 그러니까 발산하고, 이런 거를 씁니다. 창출. 이런 걸 씁니다. 또 좀 심하면 천호 같은 거 쓰죠. 그걸 쓰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일 없었다고. 전혀 그런 일 없는데, 환자는 딱 처음에는 대부분 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이유를 모르겠다 일단 하는 게 거의 99.9%예요. 이유 아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코치코치 물으면, 그동안 좀 피곤했다느니, 잘도 조금 더 물어보면 그동안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느니, 그동안 좀 소화가 좀 안 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부 에너지의 문제죠. 내부 에너지. 이거는 연기 위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부 문제로 지금 생긴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캐치할 수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 연기 위기의 순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 빈자리가 되어 가지고 풍환습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는 그래서 마목이라고 해가지고 습담, 사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습담, 사열. 왜 생뚱맞게 모르듯이? 아니에요. 왜? 낯설어? 마목. 세장님. 졸장님이요. 졸장님 마목. 수족 마목. 습담, 사열이라고 안 하나?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빈아 이거 졸업 시험 치는 그게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사물합 이진탕에 그런 거 있는데 자 이제 미안합니다. 괜히 분위기 흐렸네. 갑자기 덥네. 조금만 바람 세기를 조금만. 자. 잠깐 어디까지? 그래, 내부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치료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비증을 보는 약들도 그러면 약제가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게 어디에서 시작됐냐예요. 아까는 날씨니까 날씨에 의하면 우리 기혈 자체가 또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 몸에 삼초 영이가 먼저 문제가 되어서 이 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된 건 먼저 해결해야 돼요. 식체가 있는데 식체 해결 안 하면 비증 안 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과로 노곤한데 노곤 해결 안 하면 아무리 강활, 방풍, 독할 이런 거 쓴다고 안 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으면 기운을 보충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습담 사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입니다. 얘기. 그래서 이제 비증을 왔을 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구분을 잘 하는데 이게 삼초 영의에서 식체가 있는지 과로가 있는지 칠정이 있는지 그쪽을 너무 일찍 오셨는데 2차에 오신다던데 그 얘기가 일찍 올 수 있는 상황이었네. 너무 힘들다 오늘 환자 너무 많았다고 하시게 가지고. 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방에 오게 되면 비증을 치료하는 약들이 점점점 다양해지는 게 이진탕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그건 바나가 비증 보는 약이 전혀 아닙니다. 사물탕 비증 보는 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물합 이진탕에 홍화, 도인 이런 거 쓰잖아. 동의보감에 그렇게 좋게 있잖아요. 또 잘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약재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상한론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은 제가 비증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쭉 준비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괜히 올렸다가 욕 들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뭐야 이게 이게 한글팔이 깨지네. 제가 컴퓨터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뷰 색깔 뭐지? 그건 제가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비증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면
상한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보면, 풍한의 작용에 의해서 이 피부가 긴장이 되는 경우, 차지거나 긴장이 되는 경우면서 이제 저리다, 뭐 하다, 이런 통증이 있다, 뭐 감각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대부분 이제 창출, 계지, 마황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창출, 계지, 마황. 그 다음에 이제 찬 쪽으로 많이 가면 세신 같은 걸 비증이 많이 씁니다. 찬 쪽으로 가면 소음병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런 걸 많이 쓰고, 아니면 뭐 마황부자, 마황부자 세신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혈이 약한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방기 환기탕이라든지 뭐 환기 같은 거, 환기계지 오물탕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환기 얘기가 나옵니다. 환기. 땀이 나가면서 환기계지 오물탕이 환기, 작약, 계지, 생강대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기와 작약 이런 게 기혈을 보는 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공이 성글어가지고 땀이 자꾸 나가고 빠져나가가지고 모공이 성글어가지고 풍한이 그쪽에 조금 있어서 자극이 줄 때에는 닫아가지고 계지로 이렇게 몰아내는 환기와 계지 이런 조합으로 이렇게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수습이 너무 정체될 때에는 환기와 방기를 같이 써가지고 제거한다든지, 그런 환기의 개념도 상당히 상한론에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약을 쓰는 거는 이제 후세방으로 오면 이제 사물탕의 개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상한론의 어떤 그 처방을 볼 때는 이게 작약이 좋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현대에 적용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 작약을 쓴다는 말은 물론 거기에 작약도 있지만 혈의 개념을 좀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좀 확장해서 보면은 후세방의 어떤 여러 다양한 의가들의 이론들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처방에만 국한되면, 상한론에 나오는 처방에만 국한되면 이 처방에 이 약과 이 약의 조합이, 그러니까 환기, 계지, 오물탕이라고 하면 환기, 작약, 계지 아니면은 쓸 게 없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당기도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봐서 청궁도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비증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끝판대장은 천호입니다. 천호. 절이다, 실이다.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초반에 조금 이럴 때는 마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지라든지 해결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절이다. 해결 안 됩니다. 마황. 천호가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심하면 초 이런 거 안 쓰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케이스 올려드렸던 거기 천호 환자분도 천호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풍한습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혈 보하는 약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를 실제로 집요하게 붙어 있는 거를 떼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본은 기혈이 살아나야만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습기 같은 거는 아까 이게 창출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도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재활, 선타, 비증의 혹통, 통증은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증에 찬 게 마황이나 계지나 천호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혹, 불통, 아프지 않다는 말은 아마 여기는 습기의 개념이 많을 겁니다. 창출 같은 복령, 창출, 택사, 방기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거고요. 불인을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환자들을 기본적으로 쭉 보면 불인 환자가 저는 뭐 경험이 아직은 뭐 미천하기 때문에 불인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감각이 무디다. 보통 이제 감각이 둔하다고 하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건 일단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둔하다는 말은 영민하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이 뭐 습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 이진탕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진탕.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개념이
이 감각이 둔하다는 말은 이 조직이 성글다라는 뜻입니다. 조직이 이 양기가 충만하면 양기가 딱 모여 있으면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자극에 반응이 되는데 여기가 성글으니까 이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상한눈에 이런 거 보면 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데 둔한 경우에.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시면 담음을 보고 그 다음에 환기 쓸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고, 그 이외에 뭐 담음은 뭐 반하면 창출이라든지 택사는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고요. 혹 한 차다라고 할 때에는 부자나 천호 말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자를 항상 제 약에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천호는 같은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예, 식물로 따지면 물론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데 제가 그래서 부자 대신에 천호를 바꿔봤어요. 확실히 이 약이 성질이 다릅니다. 부자는 약을 먹어보면 좀 둔합니다. 이게 반응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무던한 그런 느낌이에요. 은근한데 그게 이제 힘이 있는 뭐 이 열기가 있고 힘이 있는데 천호는 되게 자극적입니다. 좀 먹을 때에는 뭐 속에 부담이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데 어떤 그 환처나 이런 데 가보면 그쪽에 땀이 더 난다든지 이런 게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게 천호는 후비는 작용이 확실히 좀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차다고 할 때에는 부자라든지 천호가 안 들어가고서는 계지 부자, 천호 안 들어가고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제 여기 세신 같은 거 봐주면 좋고요. 열. 그래서 이제 여기 열 나는 경우에는 이 한쪽 부위에 이 비증으로 인해서 열 난다는 말은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붉어지거나 그러지가 않는데 환자 자체가 이제 이 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여기에 건조해지면서 약간 허열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약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럴 때 이제 작약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씁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발에 자꾸 열난다 이런 표현은 손에 열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보면 실제로 붉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고도 이렇게 부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실제 이 피가 혈열이 확 아직 안 생긴 정도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혈열, 건조한 거는 확실히 윤한 거고요. 습한 짓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땀, 이런 표현은 미안하지만 살 굉장히 많이 찌신 분들, 만져보면 이게 살 느낌이 다릅니다. 일반 살하고. 이게 무슨 표현? 이게 약간, 축축하다는 표현도 그렇고, 확실히 흐물흐물하면서도 뭔가 이게 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진짜 수분이 많은 거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축축하다만 비슷한데 손에 만져지는 진짜 물기가 아니고 만져보면 이거 축축하다. 이게 뭐 흐물흐물. 그 피팅에 대마 환자분들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그 부족 말고 이게 만져보면 살을 이렇게 조직을 만져보면 우리는 그냥 땡글땡글 하잖아요. 흐물흐물하다, 물컹물컹하다, 이게 손에 수분이 이게 축축해서 젖어지는 건 아닌데, 만져보면 우린 탱글탱글한데, 물렁물렁하다, 물살 같은 물렁물렁하다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기고는 하야오, 기백왈, 통자는 한기 다야라, 유한고로 통야라, 불통 불인자는 병구 심 입에 영의지 행이 삽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인에 뭐 반하, 천호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경락이 시소라. 경락이 성글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무던하다, 감각이 둔하다, 한쪽 부위에 감각이 이상이 할 때 의외로 환기 많이 씁니다. 경락 시소 고로 불통하며 피부 불령 고로 불인하고, 이 피부 불령이라는 게 진액이 없다 이런 뜻이죠. 불인할 때 그래서
이진탕의 사문탕 합방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기한야는 양기소하고 음기다하며 여병상이 고로하니라. 기열자는 양기다하고 음기소하야 음기다하야 병기 승량 조음한 고로 위 비열이요. 여기까지 끊고 다시 볼게요. 어디는 그러므로 불인하고 그것이 찬 것은 양기가 적고 음기가 많아서 병과 더불어서 더욱 성해진 것이고 그래서 찬 거다. 결국에는 양기가 부족해 가지고 여기 음기라는 거는 찬 기운, 풍한섭 기운을 얘기합니다. 기열자는 그 열이 나는 것은 양기가 다하고 음기가 소해서 병기가 승량, 양기가 성해지고 조음, 양기가 성해져 가지고 양기가 이겨서 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조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양기가 많고 음기가 적은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양은 우리의 정상적인 양이라기보다는 그 흥분되어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승량입니다. 그러므로 위비열이라. 기다하니 유자는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차, 기, 봉, 습, 심야라. 습기를 만나서 그렇다. 양기, 소, 음기, 성하야 양기 상감한 고로 한출이 유야라. 그 습기가 심한 것인데 양기가 적고 음기가 성해서 여기서 음기성이라는 건 풍한섭을 얘기하는데 그 양기가 상감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땀을 그치게 할 때 잘 보면 단순히 우리가 보통 땀을 그치게 하는 그 처방들을 보면 삼황 당기 육황탕인가? 보통 이제 후세방에 보면 당기 육황탕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한도안에 많이 씁니다. 황금, 황년, 황기, 황금, 황년, 황백, 육황이니까. 그 외에 또 황이 또 들어갑니다. 대왕은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찬약들 위주로 되는 거예요. 찬약들. 그러니까 이제 땀을 그치게 하는데 찬약들 위주로 씁니다. 그걸 쓰는 이유가 양기소에서 음기가 성하다는 이 표현 중에 음기가 성을 좀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해석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쓰는데, 물론 이제 이 땀나는 거를 치료해 보면은 찬약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땀 날 때 황기만 쓴다고 잘 안 없어집니다. 황백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조금 쓰면 훨씬 잘 없어집니다. 근데 그 비율을 찬약을 위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 양기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부조화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양기가 많아진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 갱년기에 열이 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이 양기를 살리면서 잘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모호하게 하는데, 이 갱년기 환자를 실제로 볼 때 다양하게 병이 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 갱년기 때 열 오는 상당히 불안해 많이, 표정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그 시기가 자기한테는 불안한가 봐요. 긴장하면서 막 위로 열이 뜨고 막 땀이 나고 그런 걸 호소를 합니다. 사람이 늘어지 가지고 호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긴장을 많이 한 데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막히는 게, 중초가 좀 막힌다든지 기운이 막힌다든지 하면 기운이 더 잘 뜨는 거예요. 양기가. 그러면 이게 상하가 분리되면서 이 열은 위로 뜨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열을 쫙 내려주면서도 아랫배라든지 양기를 따뜻하게 같이 해줘야만 이게 수승화강이 되면서 금방 좋아집니다. 또 반면에 이제 제가 갱년기 환자들 중에 또 이제 환자들 경우 보면
약간 퉁퉁하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여성분들이 다 그 시기를 거쳐가지만 그런 분들은 좀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분들은 표정이 어떠냐면 저 사람이 눈을 지금 계속 칠했던 건지 아니면은 잠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눈이, 우리 보면 다들 이제 똘망똘망하게 눈 떠 계시잖아요. 근데 윗꺼풀이 눈 반쯤 감겼어. 이렇게. 감기인데 체격은 퉁퉁하고, 이렇게 눈이 살짝 이렇게 좀 개심칠에 또렷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막 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습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습기. 습기는 어디서 보냐면 중초가 많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그런데 제일 갱년기에 중초도 보면서 습기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열도 조금 식히는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게 지실과 황백입니다. 지실과 황백. 그래서 좀 퉁퉁하신 분들은 퉁퉁하시면서 좀 기심칠해하게 눈 뜬데 약간 열도 좀 많이 나고 좀 더워하고 땀도 많이 닦고, 거기에다가 이제 치자 같은 걸 같이 써보세요. 치자. 이게 이제 뭔가 열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확 풀어지는, 이게 사람이 이게 확 펼치는 힘도 약하니까 허둥하니 열기가 자꾸 갇히는 거예요. 황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황련은 제가 다음에 설명한 이 치자 가지고 향기로 살 풀어주면서 열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지실 같은 걸로 이 막힌 거를 좀 싹 없애야 돼요. 오랫동안 거기 계속 습기가 계속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황백 같은 걸로 쭉 식혀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긴장된 케이스는 시오나 4.3으로 긴장을 시오 4.3 계지로 그 긴장을 풀어주면서 열을 살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 다음에 뭐 4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중초를 소화를 좀 시키면서 잘 내리는 경우라면, 두 번째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식적, 습, 열이 이게 갇혀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계속 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평소에 더위도 좀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 자체가 느려요,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만져보면 이게 굵으면서도 좀 약간 땡글땡글한, 이 운동 많이 한 땡글땡글이 아니고, 저건 물살은 아닌데 저거 살이 찐 듯한, 이거 좀, 물살이, 환자분들 그런 표현 하던데, 살찐 게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됐다고 하느냐. 좀 단단한 살 같은 그런 느낌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얼굴은 습기가 있는 듯한, 그럴 때는 지실, 치자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게 쓰고,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한테 귤피를 많이 써보세요. 많이. 귤피를 우리가 보통 6g씩 많이 쓰면 저는 6g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는 양이 12g 들어가죠. 많이 써보세요. 20g. 아니, 하루 분량이 20g이죠. 그러니까 한 첩에 2돈 반, 3돈. 잘 내려갑니다. 창출 이런 게 내가 쓰면 좋을 때도 있는데, 의외로 속 따갑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 귤피가 그런데 좋습니다. 순하니. 근데 이제 한돈 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귤피지실 생강탕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이제 귤피를 많이 씁니다. 뭐 그 사람 우리 제주도 귤 같은 거 안 썼을 거잖아. 장준경이. 분명히 광동에 좋은 귤 썼을 건데, 여기 보면 엄청나게 양 많이 씁니다. 첩당. 그리고 제가 이게 귤피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속 따갑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그걸로 자극이 돼가지고 위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향부자 이런 걸 가지고 해울하기도 좀 모호한, 4인이나 분명히 이거는 소화불량인데 4인이나 이런 것도 좀 하기도 힘든, 향기 같은 자극. 이 귤피향은 4인하고 완전 다릅니다. 귤피향은 향기로 풀어주는 듯 하는데도 그렇게 막 자극을 가지고 위벽을 허덕허덕하게 만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재미가 본 게 약간 등치가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귤피를 이제 그러면서도 사람이 확 얘기하지 않는 성정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 태음인 같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말은 이제 표현은 안 하는데 좀 열감은 많고 약간 퉁퉁하신, 그러면서도 이제 위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 소화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눌러보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데가 좀 답답하다고 하고, 그럴 때 귤피가 좋습니다. 한번 응용해 보시고. 자, 어디까지 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죠? 습 얘기 하다가 땀. 그래서 이제 갱년기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식 같은 것도 그런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딱 마무리하면 딱 되겠네. 재활, 비지위 병에 불통은 하야오. 비병에 통증이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대부분 저리다, 감각이 없다, 이 얘기가 차다, 이 얘기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하야오, 기배활, 비제, 골즉, 중하고, 제어, 맥즉, 혈응이 불유하고, 제어, 근즉, 구리, 불신하고, 여기에 실은 다 이제 우리가 통증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환자들이 이제 땡긴다, 한의원에 오면 다 땡긴다 이래 표현하면서도 아프다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통증은, 여기에서 말한 통증은 어디 정확한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불신하고, 제어 육즉 불인하고, 제어 피즉 한이라. 고로 구차 오자는 즉 불통야이니, 비지류이 봉한즉 충하고, 봉열즉 종인이다. 재활 선타. 그래서 비의 그 종류 중에 한기를 만나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제 간혹 환자분들 중에 살에 흐물흐물 벌레 기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여기에서 이제 봉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 기운이 찬 거다. 그래서 그거 따뜻하게 하는 게지 쓰면 나을 것 같죠? 안 낫습니다. 여기에서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충분히 기혈이 부족하고 한 것 중에, 풀어지고 한 중에 조금 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을 위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써보면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기 같은 건 좋습니다. 그게 자극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자극이 많은 게 아니고, 풀어져 있고 불인한데 살짝 한사가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나 개지 이런 게 좋습니다. 봉열즉 종, 요거는 근육이 늘어나고 이런 얘기니까요. 재활 선타.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긴 시간 동안 소문대오를 풍병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참 질질질 끌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요 텍스트, 요 내경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임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오래된 거고, 제가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내경이라는 이 책은 참 내용이 크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느껴요. 처음에는 양생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기와 기혈 얘기, 오장 얘기, 그 다음 병 얘기까지 쭉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실은 굉장히 불친절한 책입니다. 큰 맥락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보석을 스스로 캐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백날 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음식 잘 하고, 양생 잘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양기 잘 보존하고, 양기 강색 딱 해가지고, 그래 하면 병 안 생긴다.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의사라는 게, 병을 치료하는, 실제로 이제 해결을 해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한의사밖에 없다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의사한테 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이미 도태될 대로 도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현실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내실을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만이 없고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한약이 처박이 이제 된다고 뭐 시범 운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더 이제 뽀록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침은 하다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아픈 데만 좀 놓고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약은 여러분들 써보면 알죠. 와, 이거 극명합니다. 안 되면 효과 안 좋으면 뭐 그냥 환자분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특히 서울 와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더 냉정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정이 살아있어요. 내가 보니까. 참 부산 사람들 고마워. 근데 이제 또 서울 사람 반면에 제가 느끼는 점이 좋으면은 달라붙습니다. 그거 확실히 제가 느낍니다. 좋으면은 10재고 20재고 자기 알아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되냐, 저 안 되냐 하면서도 먹습니다. 근데 안 되면은 냉정하게 돌아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게 좀, 이 충분한 내용 속에서 텍스트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그래요. 이거 뭔가 임상을 해 나가는데 조금 더 좀, 이 기본 내용 이외에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이 텍스트로 삼을 게 없을까 하는 거를 제가 임상서라기보다는 아무튼 참고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실은 상한론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한론을 보고 있는데 상한론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도 조금 제가 요즘에 조금씩 보면 이게 뭐 성정부터 시작해서 보면 끝도 없고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약재 처방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 소음인 몇 개, 그 뽑아보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라도 지금 일단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본 틀을 지금 좀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떤 방의 기본을 두는 게 아니고 병리의 기본을 두서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카트라인이 되는 참고가 되는 처방들이 다양하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방학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을 좀 거기에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달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실제로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낫는 거를 내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뭐 형방장타 먹고 나았는데 드라마틱하게 먹고 나았는데 어째? 그럼 그거 받아들여야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숙제왕을 잘 못 샀는데 형방장탕 잘 낫는 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오겠습니다. 해오고 기본적인 약물 구성과 함께 처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때 뭐 프린트를 할 수 있으면 프린트를 하고 제본을 할 수 있으면 제본을 해가지고 좀 내경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재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많이 느끼는 게 약성가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추론 이게 성질이 찬데 찬성질을 창성질을 이용한데 습기를 봐야 되고 그렇게 그 약재를 많이 머릿속에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찬 거를 보기 위한 성질에 있는 약과 습기를 보는 약들을 같이 동시에 있는 약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임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술자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한동안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과연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기존 공부와 지금 공부를 어떻게? 저는 약을 먹어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계속 먹어보고 약제 하나를 먹어보고 제 약에 써보고는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이 약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분명히 또 크게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황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불면의 황련을 응용해서 치료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근데 황련 잘 듣습니다. 불면에. 다양하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절대 사용 안 했어요. 저 요즘 대추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는 제가 그런 느꼈어요. 저 대추 먹고 소화가 안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소화 잘 되더만. 내가 건조한가 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조금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좀 방학 동안 잘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만나도록 합시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뒤풀이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네. 재훈아, 우리 다 니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로 갔고? 어?